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인데요. 요약집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문제,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상물 한 문제 나오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2개, 대통령령에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쉬운데 이렇게 안 나오고 해석상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요 시간까지만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가 모든 토지가 중개사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법조문에는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토지라고만 적어놨어요. 법조문에는. 그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건 예를 들면 토지라도 예를 들면 청와대 부지, 청와대에 있는 토지 그 개인가 아니니까 사고 팔 수 없죠. 중개사물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리금 같은 거는 꼭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법조문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대통령령에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한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하죠.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한 필지라는 것은 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이게 한 필지입니다. 부동산 학계론에서 획지는 뭐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1필지,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단 용익물건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 있지만 방 한 칸만 팔거나 또는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는 없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필지 일부만을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되죠. 분필을 하면 1의 1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9번이 부여되죠. 이렇게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용익물건 설정은 가능한데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물건이라고 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잠실 야구장 이거 토지지만 개인 땅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법조문에 없는 게 나왔어요.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냐면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계속 이게 계속 볼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낯설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좋은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하니까 쉽다고요. 근데 어렵다는 거는 평소 안 나오니까 거의 말을 안 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채굴 광물 중개상물 아니다. 온천수 중개상물 아니다. 온천 물 팔아먹는 거 이거는 아무나 중개해도 되지. 개업공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온천수를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금전채권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 1억 있는데 5천만 원 탕감시켜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1,000만 원 수수료 달라 이렇게 받아 먹어도
불법 아니라고요. 금전 채권은 아무나 양도하거나 중개해도 된다. 점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점유인데 점유의 성질상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중개상이 아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2회.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나무 베어내버리면 그건 동산입니다. 동산. 안 베어내고 그냥 나무라 수목, 그럼 베어내지 않고 그냥 분리 안 되고 그냥 수목의 집단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상물인 거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만 중개상물입니다. 그 외에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인데, 기출문제인데, 지목이, 양어장, 지목이 28개가 있죠? 전답, 가수원, 공양용지, 목장용지, 양어장,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은 양어장이라도 국가 땅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 물론 국가 땅이면 안 됩니다. 근데 국가 땅이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개인 땅이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 낸 거죠. 단지 양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거지. 국가 땅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거기는.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만 제한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역시 됩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군부대, 국가 땅인데 그 군부대,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되냐 이렇게 따지는데 국가 땅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공항이 있는데 저기 분당, 야탑동 이런 데가 전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 활주로 군비행기장 반경 4km까지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 같은 데, 야탑동 같은 데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15층밖에 못 지어요. 45m. 정자동이나 저 밑으로 가야 높이 지을 수 있죠. 그 분당도 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더 비싸더라고요. 도시 설계를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일산도 일산 동구보다 서구가 더 비싸죠. 대화동이나 주엽동이 더 비싸요. 백석동 이런 데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더 싸다고요. 왜 그렇게 아마 도시 설계가 모든 그 백화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서울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된다고요. 행위제한, 공법상 제한만 있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다고 했죠. 국가 땅이면 뭐 양어장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용도 지역이 뭐든 간에. 그래서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된다. 이 행정자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해당되지 않는다. 못 팔아먹는 거예요. 행정자산. 청와대, 뭐 용산, 대통령실 이런 거 못 팔아먹죠. 개인 건물 아니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남대문 이런 것도 행정자산입니다. 남대문도 못 팔아먹습니다. 중개상물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돼 있는 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거,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거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도 살 수 있습니다. 단 위험하죠? 위험은 하지만 사법상 제한은 있지만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면. 지금 토지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예.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아까 법조문에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다고요. 근데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건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라면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거 다 되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된다. 자, 토지에 대해서 봤고요. 토지. 다음은 건축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물은 1동의 일부도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 101동, 101호도 중개상물 된다. 지금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상가 같은 것도 구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지어요. 아마 우리 학원 건물 이것도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보통 층별로 구분 소유를 잘 안 했었습니다. 옛날 처음에는. 근데 거래하기가 쉽잖아요. 구분 소유가 돼 있어야 거래하기가 쉽죠. 금액이 너무 크면, 덩치가 크면 거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층별로 소유자가 다르면 아무래도 돈 그렇게 많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습니다. 1동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단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만 되겠죠. 단독주택 2층 있는 거, 단독주택 개인 집 2층 있는데 1층, 2층 소유자가 같은데 1층만 팔아먹는 거 안 되죠.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이런 것만 한 동의 일부도 중개상물 되고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무허가라고 못 팔아먹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무허가라고 말만 하면 돼요. 거짓말만 안 하면 되겠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됩니다. 건축법상은. 그러나 민법 99조 1항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고 건축물 대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요약집 1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13페이지 동그라미 리얼에 있네. 리얼. 그 우리 옆에 여기 주유소에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니다. 그 말은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해줘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해도 되는 게 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입니다.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요약집 12페이지 맨 밑에 있죠.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요약집 1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니은 판례,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니은 판례는.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에 한하여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하면 X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했어요. 그 판례를 읽어보면 결론은 그런 내용입니다. 13페이지 맨 위에 니은은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입주권이라고만. 그래가지고 삼각형 세모해 놓은 거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입주권은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중개상물 아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동호수를 특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권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경우는 중개상물 된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경우는 이 장위동 지금 재개발하는 거 정광훈 목사 교회는 제외하는 걸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왜냐면 한 80억 주라고 했는데 500억 주고 합의했는데 또 500억 준다고 하니까 또 아파트 84제곱미터 2채 더 달라 하고 끝없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또 계속 소송한다 하더라고요. 또 소송한 몇 년, 지금 2017년부터 6년간 지금 공사 삽도 못 떴다고, 첫 삽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재개발 그 조합원 분양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일반 분양하는 거. 왜냐면 재개발 이런 거는 보통 보면 후분양을 많이 하더라고. 분양가를 비싸게 하려고. 그럼 금방 좀 비싸게 주더라도 금방 입주할 걸 해야지 6년간 기다려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조합원 분양권 이런 거 사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겠어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0년씩 20년씩 기다리라면 힘들다고. 젊은 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가 대토권입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게 대토권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전매 가능한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토권이라고 하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거래하면 안 됩니다. 어디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 나올지 모른다고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보통 신도시에 보면은 단독주택들, 상가주택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분당, 일산 다 있습니다. 그 신도시마다 그 원주민들에게 대토권을 준다고요. 그 원주민들 보상을 해주면 대토권 토지로 주는 걸 원하겠어요?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걸 원하겠어요? 대부분 토지를 원해. 현금보다는 토지를 분양원가로 받으면 싸게 받아가지고 다 올라가잖아요. 2배씩 이렇게 2배, 3배 뭐 올라가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가지고 재미나는 판례도 있어요. 불법으로 전매하면 안 되는데 대토권을 미리 팔아버렸어요. 불법인데. 그럼 미리 팔아버렸는데 팔면 안 되는 시기에 팔았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 넘겨줘도 된다. 이게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도 된다?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고덕 신도시 이런 데 평택 같은 데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니면서 소송해라. 소송비 안 받겠다. 나중에 만약에 성소해가지고 돈 받은 거 있으면 그 반반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급심에서는 명의 안 넘겨줘도 된다.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는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불법으로 전매해도. 거래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에서 아예 계약서에다가 불법으로 전매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걸 명시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송을 별로 안 하고 다 팔았으면 그냥 명의 넘겨줍니다. 명의 넘겨줘도 어떻게 하겠어요? 판 사람 이름으로 일단 등기를 했다가 넘겨주고 이렇게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겠죠? 어쨌든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왜 이주자 택지 주겠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 옥탑에서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난 절대 안 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으로 줄 테니까. 그럼 거기에 보통 뭐 특정 다목적 댐이 수몰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 같이 마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게 이른바 대토권이라고요. 그 대토권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말하는 거고 중개상물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해줘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그 다음에 금전채권도 아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전채권 양도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된다.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문제인데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다. 그러나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다.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입니다. 피분양자하고 같습니다.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는 피부양자입니까? 부양자입니까?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부양자, 부양자는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식이 부양자가 되겠죠. 민법에 보면 부양 의무가 있어요. 자식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또 부양을 해야 되고요. 크고 나면 자식들이 부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제 자식들은 전부 다 안 한다더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20년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고 최초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세대가 됐어요, 제가. 근데 뭐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것도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수분양자, 받을 숫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다고요. 분양받은 사람을 피분양자,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가 정해져 있다. 101동, 102호 누군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중개상물이다. 이거는 소위 대토권이 아니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아무나 중개해도 되니까 우리 옆에 주유소에 그 세차하는 기계 이거는 아무나 중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이다 X입니다.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건 유권해석, 이건 옛날에 아니라고 했는데 요약집 13페이지 맨 밑에 까만 별표 있네요. 요약집 13페이지 13페이지 맨 밑에 까만 별표 행정심판 결정문입니다. 결론이 국토부 유권해석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했어요. 국토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들이 중개상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민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게 농작물,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중개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만약 나오면 또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중개상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조문에 없다 보니까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다.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사견은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집단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집단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한테 따지면 할 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행정심판위원들이 요건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 됩니다. 미분리 과실, 지금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 이거 중요한 물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중개하면 되지. 그걸 개업공개사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뽑아서 정원수로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동산은 아무나 중개해도 되잖아요. 볼펜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돼요. 그거는 중개해주고 돈 100원 받든 1000원 받든 만원 받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중개상물 아닌 걸 중개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험에 명인망부를 갖춘 소모집단 중개상물이다. 31회, 29회 최근에 출제됐네요. 그냥 암기하시라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담장, 축대, 토사, 암석, 토사, 암석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토사, 암석. 암석, 토사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암석이 뭡니까? 바위암자, 돌석자, 바위돌이 암석이고요. 토사는 흑토자, 모래사자. 바위돌, 토사, 모래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주보호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4대강 사업 해가지고 모래가 최근까지 쌓여 있었어요. 아마 보관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 이 부동산이 어디 사야 돈 되는지 이거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는 인천대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종도에서 저 인천공항 갈 때 다리 있잖아요. 그게 돌산을 기획부동산에서 쏘아가지고 샀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 당시 한 25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산 돌산 그 개발돼야 안 돼요. 돌산이에요. 개발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는 인천 고속도로 이런 거 없었어요. 철도도 없었고요. 근데 그 다리가 그쪽으로 생기면서 그 다리에 필요하잖아요. 자갈이 시멘트하고 이런 거. 근데 자갈 거기 30만 원씩 받고 팔았어요. 차 한 대에. 왜냐면 그 사는 사람도 30만 원 주고 사면 사는 싼 거예요. 멀리서 운반하려면 운반비만 30만 원 들어가요. 그 가까운 데서 30만 원 차 한 대당 사면 서로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충청도 같은 데 개발 많이 하는 지역에는 돌산이 비싸더라고. 또 그 골재 팔려고. 어쨌든 암석 이런 거는 그냥 토지는 중개사물이지만 암석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 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토자, 모래사자. 4대강 사업하고 모래 중개하는 거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이다 X. 동산질권, 권리질권,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권리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조문에는 전혀 없잖아요. 해석상 문제니까 좀 어렵다고요.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은 1년간 순수익이 권리금입니다.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개인 택시, 요즘은 자가용만 해도 개인 택시 살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옛날에는 영업용 경력이 있어야 살 수 있었거든요. 3년 이상인가. 자가용 경력이 있어도 개인 택시 살 수 있대. 그래서
1억 5천 정도 한다더라고. 권리금이, 프리미엄이. 그 개인 택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개인 택시 그 면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1억 5천 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년에 1억 5천 벌립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좀 비싼 거죠, 권리금이? 못 벌면 1년간 순이익이 보통 권리금으로 책정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금 서울에 택시 잡기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는 개인 택시 같은 거는 이틀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대요. 그게 없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권리금이. 자, 어쨌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저도 권리금 중개하고 10% 받아봤어요.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면 1,000만 원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권리금을 뭐 시험에 직접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을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새 임차인,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있고 기존의 임차인이 있고 이 두 사람이 권리금 주고받잖아요. 그럼 제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중개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새 임차인이 만약에 권리금을 제가 중개를 해보니까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는데 딱 지금 다른 사람이 그분은 뭐 국을 보통 파는 건데 국 파는 거 주로 뭐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던데 1억 권리금 줄 테니까 딱 찍어가지고 저 사무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1억 주겠다. 그렇게 좋은 자리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이미 거기 하고 있어요. 금은방을 하고 있는지 딱 그 전통시장 정문 딱 들어간 입구인데 금은방 하고 있어요. 거기 저거 속에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1억 주겠다. 권리금. 그리고 10% 수수료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금방 하는 사람은 1억 준다고 하니까 그럼 넘겨주겠다 하더라고. 지금 뭐 장사도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근데 건물주가 반대해가지고 계약 못했어요. 이건 권리금 둘이 계약을 해도 단 누구의 새 임차인하고 이게 임대인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이 주인하고 새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권리금 받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거부해가지고 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 받은 건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을 내야 돼요. 둘이만 약속해도 주인이 계약 안 해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거부하더라고. 금은방은 괜찮은데 식당 하면 냄새도 나고 건물가치 떨어진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누가 받았냐면 계약금 10% 1억인데 1억을 이게 주기로 했는데 그 1억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제가 받았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단 특이하게 임대인하고 새 임차인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이거 안 돌려주고요. 성사 안 돼가지고 만약 계약이 성사 안 되면 받은 거 여기서 새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고요. 그럼 계약이 성사되면은 나머지 9,000만 원은 요 임차인한테 현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어서 미리 받아놔야지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이거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10%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금은방 안 된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거 그럼 그 옆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럼 식당 저기 8,000만 원 줄 테니까 그럼 저기라도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 식당을 해줬어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바로 권리금 누가 8,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넘겨줄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해준다 하겠어요? 안 해준다 하겠어요?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현업에 나가서 힘든 거는 협상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장사 잘 됩니까? 사장님 이런 물으면 통상적으로 그냥 물으면 잘 된다 해요? 안 된다 해요? 보통 안 된다고 해. 징징거린다고 잘 된다 하면 뭐 하여튼 안 된다 하더라고. 보통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몇 번 계속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래가 맨날 인사하는 거예요. 사장하고. 여기 앞에 부동산입니다. 밥 먹으러 오니까 좋아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는다고 며칠 동안 계속. 그거 뭐 막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친해지면 그 또 장사 잘 됩니까? 물으면 또 안 된다 해.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누가 살 수도 있는데 팔 거냐 넘길 거냐 물어보면 권리금 얼마 주는데 받기 힘든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처음부터 8,000만 원 준다 해버리면 그럼 1억 주면 할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게 어려워요. 현업에서 이게 협상하기가.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보니까 8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 할 겁니까? 물어보면 8천만 원까지는 누가 8천만 원 준다고 하면 더 달란다고요? 1억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또 1억 준다고 하면 또 더 달라고 해. 지금 정강훈 목사님하고 그 협상하는 게 보면 실패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500억 준다고 하니까 또 더 달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야 돼요. 중개업을 잘하려면. 자, 그래서 권리금은 어쨌든 중개사물 아니다. 그 다음에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 부동산인데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는 다 중개사물 아닙니다.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 받아도 돼요. 선박 자체를 중개해주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저작권 이런 거 저작권 같은 것도 중개사물 아닌데 아무나 중개해줘도 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저작권도 팔 수 있죠. 뭐 임창정 씨 소주 한 잔 저작권을 뭐 몇십억에 팔았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고요?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4페이지에 있는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임목. 임목이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나무. 등기된 나무는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하나여 등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 등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모든 시험은 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수종 제한은 없다. 수종이라는 것은 나무 종류 제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특정 수목만 등기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일필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의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요.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임목이 따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고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은 일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외다.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걸 등기를 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 부지, 건물, 공업 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이걸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걸 공장재단으로 등기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거나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고요. 임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가 되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시험에는 지금 17회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맞습니다. 임목등록원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목은 등기된 나무는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산에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임목도 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임야도 갑 이름으로 토지도 등기되어 있다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갑, 임목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회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이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쉽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너무 깊은 내용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 토지, 건축물, 이거 지금 했던 거 5가지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사물인지 여부 요약집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어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사물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사도, 개인도로,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모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다 중개사물 된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사법상 제한만 될 뿐 모두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중개상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저당권, 임차권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자, 중개상물 아닌 것, 업권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6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 없다 했죠. 중개상물도 되지 않는다. 이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6번만. 나머지는 아무나 중개해줘도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거 행정재산,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 국가 소유입니다. 지방도, 공도, 국도 이런 거는 개인게 아니니까 안 되고요. 미채굴 강물, 국가가 채굴권이 있고요.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중개상물 아닙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매매, 현금 출자, 대부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일반재산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시험에 일반재산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경매, 공매, 공용, 수용 그 자체는 중개상물 아닌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이게 14회 때 나왔는데요. 경매 개시 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중개상물이다. 즉 경매 신청 등기된 부동산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 없습니다. 마찬가지 상속, 증여도 시험에 나오는데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됩니다. 상속인 소유이니까. 상속 그 자체는 누구에게 상속돼요? 배우자, 자녀, 딱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되죠. 그래서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점유권, 질권, 법정저당권, 설정, 법정저당권 이제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 일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 몸에 전적으로 속한 임차권은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는 거, LH,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LH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중개사무소에 세입자 소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LH에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H 국민임대주택 앞에 이런 데 개업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대단지를 하더라도. 영업권, 저작권,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 줘도 된다. 일심존속적인 임차권은 중개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삼각형 세모해 놓은 거는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기 바랍니다. 끝까지.